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북미 두 정상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지금 이 시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합의문 작성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합의문에는 70여 년 만에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단독회담을 마친 두 정상의 표정은 아주 밝았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특보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또 KBS의 유지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날입니다. 먼저 11시부터 시작된 확대 정상회담, 지금 이제 1시간 10분 넘기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90분,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쯤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이제 30분 정도가 예정된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아까도 지금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밖으로 나갔다 왔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회담도 예상보다 10분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특이사항이라든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회담 모두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를 발목 잡았던 것들이 있었고, 편견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다. 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미 관계에서 과거 이게 진전을 발목 잡던 무엇인가 있었다. 편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있었고 편견도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진일보된 생각을 보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핵화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 두 정상이 만난 지는 지금 2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예. 단독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금은 그 전반적인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보이진 않지만, 네.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시간이 조금 줄여지고 오후에 네. 있었던 일정들이 좀 단축되고 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전 회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는 거는 그 사례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밀고 당기기가 쭉 있었는데, 네. 그에 비추어 보면 조금 회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모두 발언하는 장면들, 표정만 봐서는 긍정적인 합의문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합의문 작성 일정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회담 중에도 세부 사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얘기해서 합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실무자들도 지금 화면상에는, 그러니까 확대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있고, 이쪽에서도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 저쪽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있지만, 네. 보이지 않는 쪽에 실무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바로 가지고 가서 그 워딩을, 그러니까 조문을 작성하는 팀은 따로 바깥에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합의가 이런 걸 됐으니까 이런 쪽으로 말을 만들자 해서 거기서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협상과 동시에 그런 합의문을 작성하는 팀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 마지막으로 들어온 화면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 정상회담 마지막 장면이 있으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죠? 다음 스케줄은 일단은 업무 오찬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부터죠, 일단은. 네. 12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업무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5분 정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휴식을 할 것으로 지금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이후 일정이 공동 서명식을 하는 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2시 무렵에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2시 무렵에 네.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과정도 우리가 잘하면 볼 수 있겠군요. 네. 네네, 내용까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공동 성명문 형태로 서명하는 것을 일단 1시 45분부터 2시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이후에 일정이 좀 비어 있는데 5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일정이 비어 있는데 이때 일각에서 추측되는
해변 산책을 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회동을 할지 이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네,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아침에 백악관이 밝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 기자 지적했듯이 그 시간이 빕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스케줄은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회담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보안이 세게 들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일정도 사실 지금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때 그 도보다리에서 있었던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가서 또 그 해변에서 산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례들을 보면 사실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자리를 가진다는 게 네.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네. 최근 또 2018년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게 또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같아서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담장의 참석자들을 신 센터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확대 정상회담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북측이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있고 가장 먼 쪽에 지금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면서 네. 국제부장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저 자리에 맞은편에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잖아요. 예, 보이는군요. 지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카운터파트로서 앉았는데 네. 예상에 따랐으면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 나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네. 리수용 국제부장 부위원장을 앉힌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후견이기도 했고요. 두 정상의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역시 폼페이오와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이 앉아 있어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머리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 그 둘이서 실무회담,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왔고 네. 특히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평양을 2번이나 방문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오른쪽에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핵 문제는 리용호 외무상의 업무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에도 참여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의 맞은편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네. 북한 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한 화면은 안 잡히고 전문가보다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측근들이 협상을 진행했다 그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확대 정상회담의 구성은 이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만 모아서 네. 그런 인사들만 모아서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말하면서 북한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회담이 결렬될 했던 그 위기로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데 그래서 이번 회담에 배석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관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존 볼턴이 배석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문했을 때 존 볼턴이 배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이 그 북한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네. 회담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네.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존 볼턴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참석한다는 거는 뭐 이것도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굿가이 배드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미국이 그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배석자를 통해서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유 같습니다. 기자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 눈여겨볼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캐딜락을 타고 나올 때 옆에 누가 옆자리에 앉았냐 하면 볼턴 보좌관이 앉았습니다. 네. 이게 화면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뭘 뜻하냐? 뭐 여러 가지 대북 압박용 메시지를 여차하면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암시하지 않나. 회담장에서도 강한 압박을 하겠다. 네네네. 뭐 회담장에 도착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할 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았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회담, 특히 확대 정상회담이 열린 지 지금 한 8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10분 정도 더 가야 하는데 제가 중요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 잠시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문에는
어떤 합의문이 들어가야,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CVID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인 거죠. CVID 표현이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것을 네. 미국이 계속해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은 네. CVID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비핵화를 2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시간표. 네.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북한 전역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 그래야지 이게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걸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라면은 이러한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되돌아갈 수 없도록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내는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이러한 것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시안을 박느냐, 시안을 못 박느냐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방 신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때는 목표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 근데 9.19 공동성명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13 합의란 걸 하죠. 그래서 2.13 합의는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초기 단계 조치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안 굴러가니까 그 다음에 13선언이라는 걸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이걸 시연을 덮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쭉 보면 네. 목표, 방법, 시기 등등을 차례차례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의 방식은 그것과 달리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넣고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주면 네. 그리고 또 이 다음 정상회담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 그리고 대략적인 일정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 일정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주고받을 것에 대한 합의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핵무기를 반출한다든지 그 일정표를 어떻게 짤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협의를 하면서 합의문의 괄호 빈칸을 채워가고 있을 것 같은데 유 기자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독회담에서 큰 결단은 내린 것이 아닌가. 네. 지금은 이제 확대회담을 통해서 그 결단에 따른 이제 실무안을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단독회담을 끝낸 다음에 이 양 정상이 한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밝혔냐면 자신과 김 위원장이 훌륭한 관계라면서 큰 딜레마를 해결해 갈 것이다. 협력해서 해결해 갈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그동안 일괄 타결식 방안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맞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어떤 딜레마를 협력해서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는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지점들, 과거에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 맥락에서 네.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에게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브리핑룸에 이하경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이 역사적인 악수로 이번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거쳐서 지금은 이 확대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회담 이 북미 양측의 수행단 명명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앞으로도 이 자주 화면에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상대로 이 김여정 제1부부장도 싱가포르에 동행을 했죠.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눈에 띄는 인물이 김성해 통일전선 책략실장입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수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 외교 사령탑인 이용호 외무상까지 해서 이 북한 대외 정책 핵심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미국 쪽 수행단 몇 면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랑 이번 협상을 사실상 주도를 했었죠. 이 대북 초강경파인 이 볼턴 보좌관도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다 폐기해서 이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기피 인물이었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압박 카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 또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이 최선희 부상이랑 판문점 실무회담을 했고 어제 막판까지 실무 조율에 나선 인물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과연 오늘 확대 회담에 배석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보시면은 북한에서는 김영철, 이수용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까지 참석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볼턴 보좌관까지 배석을 했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이 참석한 걸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회담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확대 회담이 마무리가 되면은 업무 오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조금 유동적이고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는 5시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일 텐데요. 어쨌든 5시쯤에는 이번 회담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언을 했던 것처럼 두 정상이 햄버거를 같이 먹게 될지, 또 해변 산책 같은 깜짝 이벤트는 없을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함께 하시죠.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KBS 특별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장원 앵커,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KBS 현지 스튜디오는 이렇게 옥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싱가포르의 날씨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마 회담장의 분위기도 지금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죠. 회담장이 있는 센토사 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박경호 기자, 그곳 뒤로 숲이 있고 카펠라 호텔이 지금 보이죠. 거기서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회담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넘어섰고 이제 막바지일 텐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이 보이는 센토사 섬에 마련된 특별 중계부스입니다. 저 너머의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한 2시간 반쯤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40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 참여하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장, 리수용, 리용호 외교라인이 배석한 확대회의가 진행됐고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곧 업무 오찬이 진행될 시간인데 메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회담 30분 전에 10여 분 간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양측은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처럼 수행 차량과 싱가포르 당국이 제공한 의전과 경호행렬에 둘러싸여 도착을 했습니다. 사전 맞이는 없었고요. 회담 시작 전에 맞춰 인공기와 성조기 앞에서 악수와 인사를 하고 모두 발언 후에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회담장 접근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협상 내용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CVID,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CVIG, 그러니까 미국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 보장안에 대해 서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한미군이나 전략자산 문제는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KBS가 회담 기간 중에 미국 협상팀 핵심 관계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관계자 말이 이번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의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비핵화의 시간표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따 오후 4시에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담이 잘 된다면 아마 공동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 오후 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전 세계 취재진들이 지금 이곳 싱가포르에 모여서 북미 정상회담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미디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이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모인 취재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북미 정상들의 회담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이곳 프레스센터도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취재진들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회담 상황을 전 세계에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미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만큼 취재진들 사이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곳곳에는 북미 정상회담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대형 스크린과 모니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생중계될 때 이곳에 모인 취재진들은 박수를 치며 탄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취재진들은 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먼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드먼은 오늘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로드먼은 평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로드먼이 오늘 깜짝 만남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드먼은 오늘 새벽 트위터에 역사적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막 도착을 했다며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혜택이 돌아갈 믿을 수 없는 성공을 이뤄내길 고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서 로드먼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편 어제 북미 실무 대표단이 오전과 오후 그리고 늦은 밤까지 막판 실무 협상을 벌인 만큼 합의문이 어떻게 나올지도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자, 정상회담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어떤 결과 또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싱가포르 현재 미 백악관 기자단 프레스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온 전정철 특파원, 이제 결과가 곧 드러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회담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대면에서 두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실질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것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트럼프 대통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말이 트럼프 김정은 시대 북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역시 다소 상기되긴 했지만은 첫 대면 내내 웃고 밝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끝까지 지켜볼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제 그 결과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회담 결과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걸 담아내는 그릇, 그러니까 발표 형식에도 관심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발표 형식도 결국은 회담 결과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국이 각각 원하던 수준으로 회담이 잘 됐을 때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내놓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을 보면은 양국이 공동 발표한다는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업무 오찬 이후 시간을 제법 건너뛰고 싱가포르 시각 오후 4시, 한국 시각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북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트럼프의 단독 기자회견일 뿐이고 북측과의 공동 발표 계획은 유동적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회담 결과를 본 뒤에 발표 형식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세기의 단판이라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기자단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싱가포르 메리엇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곳 현지 스튜디오에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님, 그리고 KBS 북한부의 윤진 기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며칠 전부터 이곳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회담 상황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윤 기자, 네. 지금 이 시각 예정대로라면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어야 될 시각 아닌가요? 네. 바로 업무 오찬이 한국 시간으로 12시 30분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 현지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 것 보니까 현장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 오찬 메뉴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애초에 이번 오찬에서 뭐 햄버거가 등장할 것이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조금 전 나온 메뉴를 보자면 새우 칵테일이 나오고요. 신선한 망고와 함께 그린 망고 캐러브라는 음식이 있고요. 또 한국식 오이, 또 소고기 늑골 콩피, 또 도트피쉬, 브로콜리 요리도 있고요. 예. 또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돼지고기 요리도 있고 볶음밥, 또 다크 초콜릿 타르트 이런 음식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햄버거는 빠져 있는 거죠? 햄버거는 안 들어있네요. 예, 지금 두 대표단의 모습이 카메라에 방금 잡히고 있습니다. 예, 확대 정상회담을 끝내고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예정된 시각대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배석한 수행원들이 모두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오찬장에서는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번 오찬의 이름이 업무 오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오찬에는 북미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북측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또 미국의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하면서 같이 이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양측의 협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찬 시간이 1시간으로 잡혀 있는 거죠?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1시 반,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이 1시 반 이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되고요. 2시쯤에 양측이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하는 그런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정대로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10시에 단독 회담이 시작됐고 예정보다 10분 일찍 네. 45분인데 35분 만에 네. 단독 회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바로 확대 정상회담이 90분간 지금 이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단독 회담이 10분 일찍 끝나서 확대 정상회담도 10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된 90분보다 10분이 더 늘어난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30분에 맞춰서 업무 오찬을 하기 위해서 양측 대표단이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면은 네. 10시에 회담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오후 네. 2시에 서울 시각으로 오후 2시에 공동 선언문이 나올 텐데 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임하기 전에 한 말 중에 한 번의 기회,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 원타임 샷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1분만 만나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업무 오찬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면 회담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첫 만남에서부터 이번 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회담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섞인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예정된 시간대로 그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성과 있는 합의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오찬 메뉴가 방금 자막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까 윤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메뉴들이죠.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메뉴들입니다. 사실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햄버거는 정작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일정상으로 보면 예정된 일정을 어떤 때는 단축해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북미 간에 현 단계에서
첫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에서의 합의 정도는 원만하게 잘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젯밤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늦게 깜짝 외출을 했어요, 윤 기자. 네. 사실 그 시간에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역시 다른 데서는 거의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원 나들이를 갔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젯밤 9시 넘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호텔을 나와서 싱가포르 시내를 향했습니다. 사실 어제 취재진이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했습니다. 그날 경제 시찰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시찰을 할 것인지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계속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경제 시찰이 취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밤 지금 9시가 넘어서 오찬 추가 참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북측에서는 예,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미국은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또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고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까지 오찬에 배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업무 오찬장으로 대표단들이 다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찬장 모습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업무 오찬에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참석하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이번 실무 협상을 쭉 이끌어왔기 때문에 실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공동 성명이 마련이 됐다면 그 구체적인 문구를 마련하는 데에 가장 기여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면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오늘 협상의 내용과 합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양측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 교수님. 최선희 부상과 성킴 그 필리핀 주재 대사가 계속적으로 실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실무 접촉의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보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지금 이제 양 정상들이 이 보고는 받아왔겠지만 그 실무 접촉을 통해서 확인된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실무 접촉을 담당했던 성킴과 최선희 부상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 오찬 그 간담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지금까지 긴밀하게 협의해왔던 내용의 대강을 양 정상들에게 공유하면서 최종 이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외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실무간에 어제도 3차례 막바지 접촉이 있었고 그거는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그 시간에 좀 다소 좀 한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외출을 했어요. 자, 고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계를 향해서는 이 자본주의 그 세계 체제로 자, 방금 말씀 도중에 자, 로이터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3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도 오찬장에 배석을 한 것으로 좀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3시에 출국한다면 3시 전에, 그러니까 3시라는 게 서울 시각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발이기 때문에 현지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쯤에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순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지 시간 1시기 때문에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명을 마치고 출국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로이터 통신이나 외신에서는 오후 2시에 출국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국 시각이 1시간 더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주세요.
싱가포르의 주요 지역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바쁜 시간에도 한 2시간 동안 둘러봤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서는 제재 압박이라는 자물쇠를 풀어주면 공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나올 준비가 돼 있다. 예.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선택한 배경 속에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북한도 비핵화를 실현하게 되면 싱가포르와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둘러본 지역들이 관광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초기에 개방을 할 경우에는 그 관광 개방을 통해서 외화를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은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 특구를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그 4월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완공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걸로 볼 때 이미 그 내용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미 신년사를 발표할 때 비핵화에 결심을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개방에 대비한 그 관광 특구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싱가포르 방문해서 뒤에 보이는 저 시설 같은 좋은 그런 그 관광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이제 그 쿠바식 관광 개방이 되겠죠. 예. 그런 개방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겠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쿠바식 관광 개방이라든가 중국식 특구 또 박정희식 개발 독재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미국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핵미사일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갈등을 겪으면서 본격화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난해 그 12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고 대등한 지위로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이 적대 관계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그걸 계기로 내부적인 사상 이론적 조정을 하고 자물쇠를 안에서 열고 밖으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천으로서의 이제 역사적인 그 북미 정상회담을 오늘 성사시키고 아마도 이제 이전 시대와 다른 과거의 뭐 관행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첫 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새로운 이제 북미 관계 시대, 적대 관계를 청산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3대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자기의 첫 공개 연설에서의 공약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싱가포르에 와서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의미로 어제도 그 바쁜 시간에 2시간여 동안에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명소들을 둘러본 것 같습니다. 네, 고요한 교수님 그리고 윤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북미 두 정상이 예정대로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지금 이 시각 오찬 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지금 들어온 소식 다시 정리해드리면 로이터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3시쯤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현지 시각으로 3시라면 우리 시각으로 4시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약 2시 넘어서 예정돼 있는 공동성명,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냐. 그래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같이 합의문을 낭독하고 싱가포르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맞다면 5시로 예정된 우리 시각으로 5시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두 정상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성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시간에 국무회의 주재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와대는 온 신경이 싱가포르 현지에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TV 생중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작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이 성조기와 인공기 앞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신베를린 선언을 밝힌 지 약 1년이 됐습니다. 이 구상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 간 중재를 거쳐 오늘 북미 간 최종 담판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담 결과가 나오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입장은 오늘 오후 6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 한국으로 와서 모레 14일에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회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정상이 어제 40분간 전화통화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 두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오늘 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는 조심스럽게 회담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평일이지만 서울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대합실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역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손잡았을 때 그곳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곳 서울역에 계신 시민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잡을 때는 이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냐? 잘한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상이 만난 지 3시간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까지도 시민들이 모여서 TV를 함께 보면서 정상회담 상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역에 오전 9시 이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비교적 한산했던 대합실 의자는 정상회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꽉 들어찼고 마치 거리 공연을 보러 모여든 인파처럼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기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건 외신들의 취재 열기였습니다. 제가 수를 세봤는데 잠깐은 내신보다 외신 매체 수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현장에 집중된 열기와 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본 취재진들은 스고이, 영어권 취재진들은 쏘 굿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만찬장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만찬장 화면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오찬장, 네네네.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잘생기게 아름답게 찍어달라고. 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자, 화면이 너무 짧게 들어왔는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 옆에 또 정복을 입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화면이 다시 들어왔군요. 네. 자, 지금 업무 오찬장의 자리를 김여정 부위원장 모습이 역시 신범철 센터장께서 김여정도 배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오찬 자리에는 네, 참석했고요. 이용호
외무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네. nice and handsome and thin. Perfect. B로 켈리 비서실장 모습 보였고요. Thank you very much. 네. 한복을 입고 있는 건 노광철 인민무력상. 인민무력상이 왜 갔나도 궁금했는데, 네. 예, 오찬에 특별히 사실은 미국이 제공할 체제함건전 보장에 네. 군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아마 협상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협상에 앞서서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고요. 지금 미국 측 발표로는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업무 오찬에는 3명이 추가되는 거죠. 네. 그 3명 추가되는 것이 세라 샌더스 대변인, 네. 그리고 성킴 대사, 그리고 매슈 포틴저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3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마 김여정 부부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김재원 위원장이 3시쯤 출국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으로 4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을 해보면 시간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업무 오찬이 우리 시각으로 1시 반에 끝납니다. 그렇죠? 네. 얼추 1시 반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2시쯤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유기자, 공동 성명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겁니까?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저희가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과 네. 싱가포르 현지 취재한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네. 그렇게 지금 타임테이블을 어젯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은 없었죠, 백악관 발표에. 예, 어제 백악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네. 공동성명 합의는 빠져 있습니다. 네. 업무 오찬까지만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아마 오늘 아침 상황에 진전된 것을 우리 유 기자께서 취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업무 오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 통역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잘 촬영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멋있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들 들으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청을 하셨고요. 북한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라면 확산이나 다른 불법 행위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과 이런 오찬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이 세계를 미국보다 더 크게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을 잃고 있습니다. 점점 밀어내고 있는 동시에 북한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북한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사진 촬영이 아니고 뭔가 더 큰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만남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를 살펴보면 굉장히 분노와 실망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서방 세계라면 가장 큰 동맹국인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푸틴이나 세계의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 만났다면 정말 동맹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5년 동안 미국과 아주 먼 거리를 유지를 했던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메르켈이라든지 영국 총리라든지 캐나다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에 반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도 캐나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독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트루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자, 확인하신 것처럼
업무 오찬이 진행 중인데 업무 오찬이 시작되는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었죠.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풍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난 다음에 반갑게 인사를 한 뒤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셨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다시 듣겠습니다. Mr. Chairman,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I know we'll have tremendous success together, and we'll solve a big problem, a big dilemma that until this point has been unable to be solved. I know that working together we will get it taken care of. So, great honor. Thank you very much. 발목을 지지하고 시작된 그런 과거를 우리가 과거의 이겨내고 있어야 우리 지성과 혹시를 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니면 훌륭한 동아의 설기록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가능한 나와 함께 훌륭한 한번 자, 중요한 모두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의 전주곡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던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기대보다는 너무 빨리 회담장을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 이루어질 합의문에 또 공동 성명에 긍정적인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을 모두 다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긍정적인 내용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사실 두 번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비핵화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거거든요. 현재 공동 성명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원칙은 북한이 이미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갈 것이고 그 다음 CVID는 분명히 합의문에 담길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기본은 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행동적 조치들이 얼마나 담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기한을 한 2년 정도로 하고 네. 북한 지역에 제한 없는 검증을 약속하고 그리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내는 합의만 한다면은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역사적 합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 박사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CVID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C는 이제 완전한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게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를 아마 내용으로 담지 않았을까.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탄두와 물질과 ICBM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 9.19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용으로 CVID라는 원칙이 워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걸 내용으로 담길지는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아마 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합의문에 CVID가 어떤 식으로 담기는지도 우리가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 기자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구체적으로 명시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더 성공적인 합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들어가면 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협정까지 나아가는 단계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정전 상태를 종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선언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포함된다면 추가 회담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종전선언 이야기했지만 북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교 일정을 또 이쪽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비핵화 일정을 못 받고 싶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까지 우리와 수교를 해줄 것이냐를 못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렵다면 연락사무소라도 서로 설치하자 이런 주장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합의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합의문 자체는 이제 모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9.19 공동 성명을 예로 든다면은 거기에서는 목표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요. 9.19 공동 성명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북한의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네. 이렇게 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종의 불가침이나 그런 조항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있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자회담의 특징을 고려할 때 큰 차원의 목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CVID가 그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녹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미국의 의무를 먼저 이렇게 수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러냐? 제네바 합의문 1994년에 제네바 합의문을 보면 거기선 미국이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흑연 감소를 그러니까 영변 원자료를 갖다가 이제 발동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보장을 약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종전 선언을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 하는 노력을 하고 우리 판문점 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고 군사적으로 뭐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협력을 해나간다 그런 방식이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될 거고요.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부분을 약속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진도에 따라서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북미 수교까지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도가 네. 한 게 뭐 불과 이틀, 3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한 논의도 급 진전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핵화의 시간표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임기 내에 네. 어떤 핵 반출 등 선제적 조치와 그다음에 2020년 말이겠죠. 네. 2020년 네, 말로 지금 보이는데 첫 번째 임기 내에 이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그 합의문에도 그런 구체적인 연도가 표시가 될지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타임테이블, 시간표, 그러니까 일정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12시 반부터 시작된 업무 오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업무 오찬이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각,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우리 시각입니다. 1시 반까지 업무 오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악관이 전한 소식이 맞다면 2시쯤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4시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출국하고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출국은 우리 시각으로 저녁 8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업무 오찬에 배석한 사람들의 면면이 저희가 확인됐는데요. 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성킴 대사의 카운터파트로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아마 매슈 포틴저의 카운터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고 한광상 노동당 재정격리부장이 들어갔고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들어갔으면 북한 측에 한 명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네. 발표한 대로 성킴 대사와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그리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이거는 뭐 미국 측은 이미 어제 발표가 된 거고요.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장관급을 배석시키기 위해서 한광상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거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 군사를 담당하는 장관급을 배석을 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성킴 대사의 카운터파트로서 들어갔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여정 노동당 제1
게일 부부장은 사실은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인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격으로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합의문 내용 전망 분석 여쭤봤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소소한 질문들 드려보겠습니다. 합의문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날릴까요? 글쎄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네. 예. 전 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위터라는 게 원래 단문 메시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아무쪼록 좀 긍정적인, 예를 들어 대성공을 거뒀다라는 뭐 그런 문장이 나왔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지금 한두 시간 이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좀 소소한 질문 드릴게요. 오찬장에 햄버거가 안 들어갔어요? 네. 이거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메시지로 일단은 읽혀지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언급했던 당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였고 북한 핵 실험이 고도화되면서 핵 개발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햄버거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했던 좀 적대적 관계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햄버거 회동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뭐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어떤 북미 간의 또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읽힐 수가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발언 시점과 관련해서는 또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적으로 그냥 미국식 그리고 네. 양식과 그리고 예,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한식도 좀 일부 들어갔고요.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도 제가 소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찬장 배석자에도 안 나왔습니다. 현송월은 왜 갔습니까? 현송월이 간 것은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류 부분이 구체적으로 관계 발전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역으로 갔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규모가 갔기 때문에 측근들을 대동했는데 이런 선진 문화를 보고 배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행 차원에서. 대동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트위터 부분을 잠깐 첨언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일정상 공식 오찬 그러니까 업무 오찬이 끝난 다음에 서명까지 3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릴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네, 아마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이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업무 오찬 시작한 지 4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비핵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문에 합의가 될 것이냐, 어떤 문구가 들어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반출한다든지 또 비핵화의 시한을 못 박는다든지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틀림없이 이런 질문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체제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의 패키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야기하던 적대시 정책도 될 거고 북한 경제에 대한 보상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외교적 차원에서는 외교관계 수립. 네. 그러니까 앞서 연락사무소도 말씀드렸는데 리비아 상황을 보면은 리비아가 합의한 다음에 초기 조치를 이행했을 때 연락사무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완료했을 때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죠. 북한에게도 그 정도 타임테이블로 약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 어떠한 조치가 있다면은 제재를 갖다가 해제해주겠다. 지금 북한은 제재 해제 부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민감해하는데 이런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축소, 전략자산 전개를 갖다 안 한다는 그런 추가적인 약속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터뷰할 때 주한미군 질문을 받았는데 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논의되고 있다는 걸 또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외교, 경제, 군사적인 지원 패키지가 함께 맞물려서 합의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 조치까지 합의문에 약속했을 때 미국이 보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네.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서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지금 정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전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유엔사부터 시작해서 군사정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고,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거는 이미 94년 제네바 합의 때 이야기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는 미국은 대외관계와 관련돼서 의회 권한이 셉니다. 결국에는 수교를 하려고 해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네. 제재를 해제하려고 해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에 합의했던 것들이 계속 깨지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말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원할 것이고, 미국이 북한의 그 가장 핵심적인 핵무기를 드러내고 싶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도로 그럼 너네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네.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망하신 내용들이 잠시 후에 나올 두 정상 간의 합의문에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지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